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2 적분 내용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분, 그리고 그 계산, 정적분, 넓이, 속도와 거리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혹시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텍 쓸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주제 같은 거 태민식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뭐 GPS 이런 거는 그 삼각함수에서 배운 거에서 발전시켜서 이렇게 하기도 좀 괜찮으니까요. 정치 외교 이런 쪽을 지망하는 친구들도 그런 거 잘 써두면 좋을 겁니다. 네,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정적분 지난번에 제가 2분 설명했습니다. 네, 적분 원래는 적분이 먼저 이제 생긴 개념이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미분을 먼저 배우고 있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학사 탐구에 대해서도 또 해보면 좋을 거예요. 이미 그 지수로그 함수 배울 때도 다른 학생들도 로그가 먼저 생겼는데 우린 지수를 먼저 배우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탐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적분과 미분에 대해서도 그 사학과 이런 거 준비한 친구들, 그런 거 한번 역사교육과 이런 거 준비한 친구들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뉴턴, 라이프니츠 뭐 등등 이런 얘기들도 괜찮고. 아무튼 적분은 우리가 대강 알고 있겠지만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미분의 역연산이고, 여기 이렇게 도함수 교과서에 지금 적혀있죠? 도함수가 y 프라임 3x제곱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니까 미분한 게 3x제곱이라는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원래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됩니다. 근데 x세제곱 더하기 뭐 3 같은 거를 미분해도 우리가 3x제곱 더하기 0이니까 사실은 뒤에 0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요거랑 둘 다. 그래서 3x제곱으로 둘 다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뒤에 뭐가 숫자가 미분해서 0 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뒤에 나중에 적분했을 때는 보통 적분상수 C라는 걸 붙여놔요. 얘를 보고 요걸 보고 적분한 거,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 거를 봤을 때 원래 모양이 뭘까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적분을 나중에 할 건데, 일단 부정적분은 지금 뭐냐면 어떤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서 그냥 이제 그 미분하기 전의 원래 함수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함수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라지 fx를.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x 4제곱을 미분해도 4x 세제곱이고, x 4제곱 빼기 1을 미분해도 요거고, 얘를 미분해도 요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네들은 전부 얘의 부정적분이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수항만 다르죠. 적분상수 C를 나중에 붙여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얘네들을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4x 세제곱의 부정적분,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아요, 상수항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 표현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인테그랄이라는 표현을 습니다.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막 말이 써있는데 결국은 뭐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말해줄까? 여태까지 이거 나온 게 지금 제가 하던 그 얘기입니다. 도함수가 0인 함수는 상수함수이므로 막 써있는데, 그게 제가 3 같은 거 미분하면 아까 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들이 지금 이거 써있는 겁니다. 여기 쭉. 그래서 부정적분 구할 때는 이렇게 적분상수 C를 써줘야 해요. 귤이 귀엽게 적혀있네요.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계산을 좀, 네, 성질 계산 뭐 이런 것 좀 해봅시다. 네,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저번에 얘기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x제곱 미분했을 때 x제곱이 되는 애가 누굴까? 라고 생각해보면 원래 x 만약에 세제곱이었다면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미분해서 결과가 3x제곱이 아니고 x제곱이 나왔다는 건 원래 거에 3분의 1을 해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 를 일반화시켜서 이제 xn제곱을 어떤 걸 미분해야 이 xn제곱이 나올까 했을 때 n 플러스 1분의 1을 붙여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n이 양의 정수일 때 그래서 어떤 다항함수 fx를 미분하면 항상 차수가 하나씩 낮아지는 거를 제가 얘기했던 기억 있죠? 뭐 x세제곱이다 그러면 x제곱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거 이거 제가 그림으로 당당당당 이렇게 하면서 막 보여준 적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붙는 수는 그 몇 개이 생기는지 그것도 제가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적분했을 때도 적분을 할 때는 네, 이거를 이렇게 적분을 할 거다. 인테그랄 x제곱 이렇게 적분하면은 잘은 모르겠는데 3차원일 거야 까지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차원이 하나 높아지고 그 다음에 x제곱을 미분했으면 3x제곱인데 앞에 3이 없네? 그럼 원래 거가 3분의 1이 있었나 보다 하고 만들어줄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일반화 시켜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정적분을 한 후에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요. 이미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미분해갖고 꼭 부정적분이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요 모양 요거를 가지고 다시 미분해서 요렇게 요거를 다시 미분해갖고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제곱 x제곱 맞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고 요거는 1을 적분하면 당연히 x인데 x만 있는 게 아니고 x 더하기 3, x 더하기 5 이런 것도 되니까 적분상수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실수배 합차에 대한 부정적분의 성질 똑같습니다. 미분했을 때처럼 이렇게 요거 밖으로 빼도 된다는 거죠. 덧셈한 거 그러니까 더한 거 함수 두 개를 더한 거를 적분을 한 거나 각각 적분한 거를 더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참고로 3개 이상의 함수에서도 성립해요. 3개 이상의 뭐 요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개, 2개, 3개 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요게 이 인테그랄을 그 우리 분배한 거 그리고 합친다는 되죠?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막 곱셈,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있나? 아마 어디 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나왔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뭘 얘기하려면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얘기하려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쓸게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제가 일단 쓸게요. 네, 적어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거를 먼저 설명할게요.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원래 함수가, 그러니까 요거가 그대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요거 적분한 거를 생각해보면, 적분한 게 결국은 이제 라지 fx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적분상수 c까지 붙여서. 근데 걔를 다시 미분을 하면은 결국은 f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을 했어. 미분을 먼저 해. 그러면은 나 잘 모르겠지만 f'x가 나오겠지. 뭔지 몰라도. 이건 확실하잖아요. 걔를 다시 적분해? 적분하면은 이 미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제곱이 원래 fx였다고 치면 걔를 미분하면 2x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걔를 다시 적분하면은 x제곱 더하기 어떤 상수 c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적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f'x를 적분한 거 f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 먼저 하고 적분했을 때는 항상 적분상수 c를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있어. 3x제곱 더하기 1을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네 하면은 보자마자 그냥 적분하고 미분? 원래 거 그대로 하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3x제곱 더하기 1을 먼저 이렇게 미분하고,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적분해놨어? 그러면은 원래 거에다가 뭔가 상수 c가 더해져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참고로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적분상수라는 건 뭔지 모를 어떤 숫자가 붙어 있다는 거니까 그냥 이거 투 쳐서 합쳐서 c라고 써도 돼요. 그냥 그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게 헷갈려? 그러면은 그냥 c1이라고 하고 1 더하기 c1을 c라고 두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그래서 요거는 거의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거의 이쪽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요거 좀 익숙해지면은 금방금방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좀 쉬워해요. 여기는 쉬워하는데 이 뒤쪽으로 가면 좀 또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적분을 가보겠습니다. 자, 정적분 이름이 비슷하죠, 아까랑. 부정적분은 미분해서 fx가 되는 어떤 식을 찾아라 는 얘기였는데, 부정적분은 결과가 유일하지 않아서 부정적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정적분이라고 한 거 보니까 결과가 한 개 나올 것 같죠? 얘는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정의를 좀 볼게요. 정의를 보면 여기 한번 잠깐 읽을 시간을 주겠습니다. 선생님은 멈췄다가 올 거기 때문에 바로 뿅 하고 나타날 거지만 여러분은 시간을 갖고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적분의 뜻,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할 때 fb 빼기 fa 요거를 함수 fx에서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라고 한다.
C랑 관계없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거야. 나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다 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그림을 갖고 이해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림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함수가 막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다 쳐요. y는 fx. 근데 내가 f 여기가 뭐 a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fa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가 b라고 쳤을 때 여기가 우리 여기다 써야 하는 자리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fb잖아. 이거는 진짜 그 순간인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쌓았어. 그러면 이게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이거 A부터 B까지 쌓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림으로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쌓으면 이만큼이 A부터 B까지의 어떤 그 미세한 애들을 샥샥샥샥샥샥샥 다 모아서 이렇게 채운 느낌 아니야?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1을 적분하면은 x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그것처럼 제가 x 세제곱을 미분하면은 x 제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3x 제곱.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함수를 쌓아 올린 거에서 쪼개는 거를 미분한다고 생각하고 쌓아 올리는 걸 적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얘는 우리가 그런 얘기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될 거야. 선이 모여서 면이 될 거야.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냥 직관으로 fx가 뭔지 모를 선 같은 애라고 만약 생각을 한다면 걔를 적분한 fx는 뭔가 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범위가 fa인 어떤 요 지점부터 시작해서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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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fb 빼기 fa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 거냐면 시작점이 저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저기 맨 마지막에 음이 뭐한테 시작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거기부터 a까지 다 쌓아 올린 게 라지 fa인 거고, 저기 먼 데서부터 x가 b인 데까지 쌓아 올린 게 이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막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저기 어디서부터 원래 쌓아 올려서 b까지 쌓아 올린 게 fb잖아요. 라지 fb. 근데 거기서 a까지 쌓아 올린 거를 빼면 딱 a부터 b까지 그 지점인 거잖아요. 이렇게 a부터 b까지의 지점을 이렇게 쌓아 올린 거가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직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래끝, 이거를 윗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의 결과는 넓이가 나와요. 항상 넓이가 나와요. 물론 이제 fx가 0보다 위에 있다는 가정하에, 위에 있거나 0이거나 그런 가정하에서,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fx가 음수일 때는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하겠죠, 당연히. 제가 영상을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갖고 빨리 올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약간 버벅댑니다. 며칠 있다가 내일 기아 수업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해야 할 수 있냐면, 원래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걸로 가르쳤는데 뭐 그런 표현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언급을 더 하진 않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면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얘는 적분상수 C의 값과는 무관해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C가 있든 없든 어차피 뺄 거니까 상관없지.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할 때는 적분상수 C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 닫힌 구간 A, B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적분 구간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을 보면 함수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적분의 결과는 식이 아닌 값으로 나온다는 거, 상수로 나온다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적분상수 고려하지 않는다. 어차피 c는 없어질 거니까. 이런 거 t로 정의된 정적분. 뭐 이거 t라고 해도 상관없죠? 제가 미분할 때 비슷한 아이디어 보여줬죠? 그러니까 변수 그냥 내가 이름을 유진아라고 하나 선생님이라고 하나 사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 해보자면 정적분을 구하시오. 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냥 당하겠습니다. 얘를 적분하면 x 4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될 텐데, 거기다가 이렇게 정적분은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c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필요 없어. 왜냐면 어차피 적분하면은 그 x 4제곱 더하기 c에다가 그 x는 2를 집어넣은 거랑 x 4제곱 더하기 c에다가 x는 1을 집어넣은 거랑 빼면 어차피 c 사라질 거니까 처음부터 안 써도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x자리에다가 이렇게 2 넣은 거, 1 넣은 거 해서 계산해 보시면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x자리에 요거 넣은 거에서 요거 넣은 거 빼면 돼. 요거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한다. 근데 이게 너무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A부터 시작해서 A부터 쌓아 올릴 거야. 그러면 적분한 거 얼마게? 하면 나 지금 시작했다 이랬는데 움직여야지 내가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선이라고 치면은 나 지금부터 여기부터 여기 땅에서 여기까지 움직인다 라고 하고서 땅땅땅땅땅땅,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옆으로 싹싹싹 움직였다고 치면 이렇게 뭔가 내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굵은 걸로 말고 완전 미세하게 이것보다 더 얇은 선처럼 내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A에서 시작했다, A에서 끝났다 하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지금은 눈에 선이 보이지만 이게 완전 얇은 애라고 생각하면 그냥 넓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확대하면은 요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선생님 하고 우길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A에서 없다는 거는 옆에가 그냥 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있는 지점 3과 3.1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넓이가 생기는 건데, 얘는 밑변이 그냥 0이니까 밑변이 0인 정사, 뭐 직사각형은 넓이가 0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놨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얘는 FB,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거고, 얘는 얘만 따지면 라지 FA에서 라지 FB를 뺀 건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은 당연히 똑같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적분과 미분의 관계.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 미분하면 원래 거랑 똑같다는 거 얘기했던 거죠. 정적분에 어떤 성질이 있을까?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범위가 있으니까 이 만들었던 그 부정적분 갖고 만들었던 거기다가 그냥 똑같이 범위 대입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얘 이상 보자면, 그러니까 얘 각각 따로따로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따로 뗐는데, 원래 했으면 얘를 적분하면은, 그러니까 범위를 생각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범위를 넣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여기다가 2 넣으면은 2 세제곱이면 8이니까 이렇게 8, 1 세제곱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건 항상 이렇게 뺄셈한 거 결과 가지고 쭉쭉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끝 윗끝이 같은 정적분은 하나의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도 2부터 3까지고 얘부터 2부터 3까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거랑 요거랑 합쳐갖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약 1시간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목이 좀 큰일이네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함수 fx가 임의의 세 실수 a, b, c를 포함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면 다음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라고 막 블라블라 써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런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요걸로 하자. 여기가 c고 여기가 b야. 만약에 그러면 얘는 a부터 c까지 요거잖아. 요거 얘는 요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요거 a부터 b까지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하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되죠? c가 꼭 가운데 있지 않아도 사실 성립해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똑같은 함수가 나오고 마이너스 2에서 1 선생님 여기는 1에서 2가 아닌데요? 얘들아 이거 살짝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이 상태로 둬 있는 요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거 안에 거 똑같이 하고 dx 이렇게 나와도 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로 하고 요거 안에 넣고 해도 된다는 거죠. 원래는 보통 여기까지 하고서 그래프가 대칭인 어떤 함수들, 대칭성이 있는 어떤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교과서를 잠깐 멈추고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미분에서도 제가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자세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네, 문제는 풀었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찍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얘기만 먼저 할게요. 여기 영상에서는. 일단은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넓이에 대한 얘기 나오고 심화 문제가 확실히 다 빠져 있네요.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석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곡선이든 뭐 직선이든 뭔가 이 직선 같은 거는 넓이 구하는 게 참 쉬웠잖아요. 왜냐면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만 하면 됐었어. 근데 막 꿀렁꿀렁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은 x축과의 넓이 요거 어떻게 구하지? 하고 우리가 방법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제가 방금 사실 이미 그림으로 살짝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막 말이 어렵게 여기부터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완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거 애들 이해 못할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대학교에서도 꽤 어려운 파트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파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이해 안 되면 다 패스해요. y는 fx라는 어떤 이런 꿀렁꿀렁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근데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안 보이겠지만 왕 크게 확대를 해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여기랑 여기 차이는 진짜 조그만 차이예요. 델타 t니까 지금 진짜 조그만 차이니까 여기부터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과 3.00000000001 이런 느낌인 건데 왕 크게 확대해 놓은 상태인데 그때의 우리가 보통 넓이를 S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의 넓이를 생각해 볼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내가 왕 확대해놔서 그렇지 엄청 조그만 거면 사실 이 넓이도 완전 조그만 어떤 조그만 거의 점처럼 보이는 아니면 선처럼 보이는 그런 애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극히 작은 넓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얼만큼이냐를 따졌을 때 이만큼의 길이는 이렇게 델타 t고 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를 스몰 m이라고 치고 여기를 라지 m이라고 치면은 이 보라색 이 넓이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단 작을 거야 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하고 요거 하나 구해서 그 안에 껴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이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고 내가 그거를 만약에 요걸 나눠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올 거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니까 넓이 나누기 밑변하면 높이가 나오겠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얘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델타 t를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네들을 다 리미트 이렇게 씌우면 t가 0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차이가 0으로 간다면 완전 조그만 그거니까 얘 극한값보다는 요거 극한값이 크거나 같고 요거 극한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거의 원래 걸 생각해보면 이게 그래서 뭔데를 생각하면 이게 결국은 이 높이니까
결국은 순간적인 이때의 fx, 그러니까 ft인 거지. 이거. 근데 얘가 만약 2고 3이야. 그러면 이건 f3이고 f2잖아 원래. 근데 진짜 조그만 차이인 거니까 얘가 여기가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고 왕작으면 그냥 이렇게 둘이 똑같다는 거지. t 더하기 델타 t는 어차피 똑같다는 거죠. 거의 붙어있는. 제가 그때 누구를 안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런 얘기. 그래서 둘 다 ft다.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는 얘도 ft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려울 수 있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다. 거기다가 t는 몇인 걸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A 정의에 의해서 SA가 0이다. 그러면 FA 더하기 C가 0이니까 이 적분상수가 여기다가 FA에다가 라지 FA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거나 똑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우면은 이 증명 과정이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시험에 안 냅니다. 왜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그냥 이해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고, 원래는 이제 대학교 미분적분학이나 해석학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엄밀하게 배워요. 뭐 임용 시험에도 나오고 이렇게 엄밀하게 배우는데 꼭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부담 갖지 말고 너무 어렵다면 그냥 패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거를 구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아까 그림 보여줬던 거죠.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근데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 계속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지잖아요. 밑에 있을 때는 절대값 붙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 붙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표현이 효율적인 것 뿐이고, 우리가 절대값 문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이게 절대값은 항상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었잖아요. 막 진짜 막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빡셉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요거 다 합한 거, 요게 넓이 S인데 여기를 뭐 C라고 치고, A부터 C까지 구간에서는 여기를 뭐 S1, S2라고 칩시다. C라고 하고, A부터 C까지의 이거는 그냥 구하면 돼. 근데 C에서 B까지는 fx로 구하면은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fx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절대값 붙인 방금 말한 요런 게 되잖아. 그래야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더해줘야 한다. 더해서 계산해야 A부터 B까지의 절대값 fx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곡선이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그냥 넓이 자체가 정적분 값이고, 이렇게 0보다 아래에 있을 때, 아래에 있거나 뭐 그럴 때는, 그때는 정적분 값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아두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한 얘기죠. 그림이 있었네요. 두 개짜리 나올 법한데, 나왔다. 좋아. 두 곡선 y는 fx, y는 gx 사이의 넓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요런 거. 요게 제일 직관적인 거. 내가 요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근데 밑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만약 이게 fx 함수, 요게 y는 gx 함수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A, B라고 했을 때 fx를 적분한 거가 요만큼, gx를 적분한 거 요만큼. 그러면 fx 적분한 거에서 gx 적분한 거 빼면은 내가 원하는 요거가 나올 거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면은 위쪽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을 빼갖고 정적분한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애들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데, 일단 위에 것만 따지면은 그냥 위쪽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 빼서 정적분한다. 요렇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음수일지 양수일지 뭐 그거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절대값을 붙여주는 게 정확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아까 0보다 무조건 크가 같았어. 근데 얘는 지금 둘 중 하나가 또는 둘 다 음수인 거야. 음수가 아니고 의무의 값을 갖는 거야. 큰일 났어요. 목이 나가기 직전이에요. 네. y는 fx, y는 gx,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밑에서 원래 빼야 하는 건데 계산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음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얘를 둘 다 양수를 만들고 싶어서, 양의 값을 만들고 싶어서 위로 이렇게 업 시키는 거야. 어차피 이 차이는 똑같이 위로 끌어당겨도, 똑같이 끌어당겼다면은 이 차이는 그대로일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는 여기서나 여기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해도 도형의 넓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위쪽으로 x보다 위에 있도록, x축보다 위에 있도록 다 이렇게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정적분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때는 주의할 게 뭐냐면, 함수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빼면 안 되고 요거 더한 거에서 더한 걸 빼야겠죠. 이렇게. 근데 어차피 사실 k라는 거는 평행 이동한 거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뺀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이건 적분한 그 넓이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셋이 다 똑같이 나올 것이다.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거죠. 함수값의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응용된 게 여긴데 얘는 이제 또 어디 중간 어디 지점부터 교차하는 어떤 지점부터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누가 아래인지가 지금 바뀌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어차피 둘 다 절대값 붙여놨는데 사실 여기 범위에서는 A에서 C까지 범위에서는 fx가 크니까 얘는 굳이 절대값 안 붙였어도 어차피 똑같았을 거야. 근데 얘는 붙여야죠 무조건. 그치? gx에서 fx 뺀 거는 fx에서 gx 뺀 거의 절대값이랑 같다. 당연한 거죠. 뭐 예를 들면 3 빼기 2 한 게 1인데 2 빼기 3 한 거의 절대값 하면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니까 1이니까 이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 함수니까 수로 설명하면 원래 안 되지만 느낌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풀 수 있다는 거. 나눴는데 어차피 절대값 붙이는 원래 거랑 똑같다. A부터 B까지로 해서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경우로 지금 케이스를 나눠놓은 건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A부터 B까지 이렇게 절대값 붙인 거로 적분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괴상망측한 함수, 얘는 상당히 자주 보이는 함수일 텐데, 그러니까 함수가 자주 보이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을 이렇게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는 모양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얘는 좀 구할 수 있어야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더 크잖아? 0부터 5까지 범위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큰지를 보고 얘가 더 위에 있잖아요. 둘이 같다는 순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쪽을 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그래서 지금 0하고 5 찾은 거야. 0하고 5에서 만난다는 거 찾은 거고, 거기서는 내가 그려보니까 교과서가 그려보니까 여기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위에 있네. 위에 있거나 똑같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를 적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를 적분을 이렇게 하고 위끝 아래끝 집어넣으면 되겠죠? 생략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5 세제곱 더하기 5 곱하기 5 제곱 한 거에서 빵을 빼면 되겠죠? 그게 이겁니다. 일단 기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심화를, 사실 미적분은 심화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목이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먼저 써놓겠습니다. 우리가 속도와 거리, 물체의 운동 적혀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분법 배웠잖아. 미분법을 배웠고 거기서 제가 속도, 가속도 문제를 몇 개 봤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적분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되겠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되게 간단해요. 속도, 거리 이쪽은 문제가 좀 간단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하는 건 방금 그거 위치, 속도, 가속도, 미분, 적분, 이렇게. 그래서 안 써있는데 방금 말한 거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말로 때우겠습니다. 네, 속도 VT 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렇게 얘는 AT라고 많이 합니다. 갑자기 매미가 울어요, 우리 집 앞에서. 네, 위치 함수 xnft의 도함수가 vt죠. 속도. 그러니까 속도의 의미는 시각 t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건 이렇게 미분한 거죠. 얘는 시각 t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이 가속도요. 가속도는 시각 t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 함수 v는 f't의 도함수죠. 그러니까 사실 굳이 따지자면 요건데 여러분은 이게 도함수를 안 배우기 때문에요. 원래는 이건데 그냥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속도의 부호가 속도의 증가 감소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냐 2차 함수야.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 다르겠지만 그럼 속도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함수가 만약에 이게 방금 난 가속도라고 하고 이게 속도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뭐 이거 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그린 적 없지만 또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위치 함수예요. 위치 증가 감소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위치 함수에 대한 함수 그래프인데, 요거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얘네들의 위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결정된다. 제가 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거 기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굳이 그려준 이유는 뭐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는 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적분상수가 적분에서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지금은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그때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고 시각 T는 A에서의 위치가 X0, X0이라고 한다. X0이라고 했을 때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X는 FT를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거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원래 위치 시각 T는 A에서의 원래 위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요걸 더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거속시 배웠잖아. 거속시. 속력, 거의 걸린 시간, 이동거리. 그러면 만약에 내가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 점 P의 어떤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VT를 적분한 거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점 P가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 해서 이렇게 위치 변화한 게, 이제 그거를 범위를 이렇게 뒀다고 하면 돼요. 왜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A에서 시작한 건 맞아.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일반화시켜서 T라고 둔 거예요. B라는 어떤 점에서 딱 끝낸 게 아니고 일반화시켜서 그냥 어디일지 모를 그 T, 시각 T에서의 위치니까 그러니까 B 대신 T를 뒀다고 보면 돼요. 근데 변수죠, T는. 이게 우리가 익숙한 거, 방금 말한 요거는 요게 조금 다른 거. 요게 그러니까 요 말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처음 위치랑 위치 변화량이랑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X. 다시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X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둘을 더한 게 이거야.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해서 시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다 하고서 그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이 X 초기 위치가 요건 거고 VT 함수 준 거 있는 그대로 넣었어요. 그리고 T는 2에서까지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돼. 그치? 여기가 T였잖아 아까. 근데 지금 T는 2라고 고정으로 줬으니까 여기다가 대신 2를 넣으면 돼요.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T는 A에서부터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또 있는 그대로 VT 넣고 적분하시면 된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뭐 물리 시간이나 통합과학, 우리는 통합과학이라고 안 했나? 공통과학? 뭐 아무튼 거기서 우리가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속력은 그니까 절대값 붙인 거지. 속도에다가 크기만 나타내는 거. 근데 이제 속도는 크기랑 방향을 둘 다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속도입니다. 이거 속도 지금. 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VT가 속도 함수가 0보다 클 때 VT가 0보다 크다 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속도 함수가 0보다 항상 커. 그 말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 자, 헷갈릴까봐 아까 내가 보여줬던 거 요거 속도 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건
0보다 크다는 건 여기 이런 거. 그 구간에서 이렇게 원래 위치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VT가 0보다 클 때 FT는 지금 위치 함수니까 위치 함수는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양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근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아까 0보다 작으면 감소하고 있던 애잖아.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이건 뭐냐?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 애인 거잖아요. 제가 방금 봤던 거 합친 거잖아, 두 개. 증가하다 감소했어?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돌아온 거지. 가다가 멈칫하고 이렇게 돌아온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랑은 다른 게 뭐냐면, 움직인 거리는 어쨌든 움직인 거리 총합이야. 이거 합. 위치 변화량은 요만큼만 변한 거잖아. 그게 위치 변화량인 거고, 움직인 거리 총합은 아까 움직인 요거 다. 그거를 절대값 붙여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요 속도 함수에다 절대값 붙여서 범위 찾고 적분해 주시면 그냥 됩니다. 절대값. t 곱하기 2-t인 거 보고 0일 때랑 2일 때랑 그 0 되는 순간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서 달라지겠다 생각한 거지. 근데 3은 왜요, 선생님? 여기 3까지라고 줬어, 문제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는 익숙해지면 안 틀리는데 처음에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도 함수의 부정적분을 일단 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xt겠죠? 구한 다음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야. 그게 이거야. 왜냐면 이게 xt 위치 함수 이거잖아. 이거를 a, b 범위를 정해놨다면 이렇게 하면 xb 빼기 xa 하면 되겠죠. 애들이 x를 함수로 쓴 적이 없어서 좀 어려워하는데, 네, 요게 위치 변화량이에요.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의 위치 변화량. 근데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의 이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면 vt를 아까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서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 계산해야 해요. 어떤 게 위에 있는지 봐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거리에 대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걸로 따지면 이거는 지금 처음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죠. 약간 물리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으면 편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함수가
적절한 모양이 안 보여서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t는 0부터 2까지는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얼마큼 움직였고 2에서부터는 오른쪽으로 얼마큼 움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얼마큼 움직이냐 하는 거는 이 넓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시작은 쉬운 걸로 정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만약에 만만한 게 삼각형, 사각형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t는 0에서 2까지는 오른쪽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였고 아니다 잠깐만 4죠? 여기 2고 2니까 오른쪽으로 4만큼 움직인 거고 t는 2에서 4까지라고 하면 여기를 마이너스 1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하면은 4인데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하면은 2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야? t는 4에서 t는 6까지는 오른쪽으로 2개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거 똑같죠? t는 0에서부터 2까지는 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인 거고 2부터 여기까지는 이 넓이만큼 구해서 그만큼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까지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넓이 하면은 1 곱하기 2 하면 여기 2고 1이고 3인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3만큼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심화 강의를 또 몇 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도 우리 아마 화요일에 수업할 텐데 제가 내일 문제 추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올리고 몇 번 풀어오라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라도 조금 마저 다 올려보겠습니다. 평가원 기출 설명. 네, 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